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의 경계를 탐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 중 한 명이자 20세기 서양 오컬트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레이스터 크롤리. 스스로를 위대한 짐승 666분이라 칭했던 남자. 시인, 등산가, 의식 마법사였던 그는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사상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이 현대에 이르러 어떻게 예계 존재, 고대 신화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1875년 영국에서 태어나 1947년생을 마감한 알레이스터 크롤리. 그는 단순한 오컬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텔레마라는 새로운 철학 및 영적 시스템의 창시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190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작된 기이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크롤리는 당시 아내와 함께 이집트를 여행하던 중 아이와스라는 비인간적 지적 존재로부터 하나의 경전을 구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경전의 이름은 바로 법의 서. 텔레마의 핵심 성전이 된 이 책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라. 그것이 법의 전부가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조츠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자신 안에 내재된 신성한 의지, 즉 진정한 의지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크롤리는 아이와스를 자신의 신성 수호천사라고 믿었지만 현대의 몇몇 연구가들은 그를 외계 지성체나 차원간 존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방대한 크롤리의 지식체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의 사상은 여러 신비주의 전통의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첫째,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를 서양 오컬트적으로 재해석한 헤르메스학적 카발라. 둘째, 예이츠 같은 당대의 지식인들과 함께 활동했던 비밀결사 황금여 명회의 의식 마법. 셋째, 탄트라, 요가, 불교와 같은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동양 철학의 영향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의 진정한 의지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에 고대 이집트 신화 역시 그의 사상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혜와 마법, 기록의 신인 토트는 크롤리가 자신과 동일시했던 신입니다. 그는 훗날 레이디 프리다, 해리스와 함께 심오한 헤르메스학과 카발라 상징을 담은 토트 타로 카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의 영지주의 사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을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악한 존재, 즉 데미우르고스로 보았습니다. 크롤리는 이 데미우르고스를 마법사가 극복해야 할 거짓된 자아, 환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신성한 지혜의 여신 소피아는 크롤리의 체계 안에서 바발론이라는 신성한 여성성의 원형으로 재탄생합니다. 바발론은 금기를 넘어서는 신성한 사랑을 통해 입문자를 더 높은 이해의 경지로 이끄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크롤리는 무대 마술과 자신의 마법을 구분하기 위해 마법이라는 단어에 K를 붙였습니다. 그에게 마법은 의지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는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 미사, 신성 수호천사와 접촉하기 위한 아브라멜린 의식, 그리고 성적 에너지를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 사용하는
성마법 등 다양한 의식을 실천했습니다. 크롤리의 영향력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제자 중 한 명은 바로 제트추진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이자 천재 로켓 과학자였던 잭 파슨스입니다. 파슨스는 크롤리의 가르침에 심취하여 바발론 여신을 지상의 여성의 몸으로 현신시키려는 바발론 워킹이라는 대담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의식에는 훗날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가 되는 론 허버드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현대 마녀 종교인 위카의 창시자 제럴드 가드너, 사탄교회를 설립한 안톤 라베이 역시 크롤리의 의식과 미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보이나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 같은 전설적인 뮤지션들도 그의 철학에 매료되었으며 현대의 카오스 마법사들은 그를 현대 오컬티스트의 원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현대의 오컬티스트들과 일부 연구가들은 크롤리의 작업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대 우주비행사설과 수메르 신화의 아눈나키와의 연결점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우주비행사설은 이들을 인류를 창조하고 문명을 전수한 외계 존재로 해석합니다. 지혜와 연금술의 신 엔키, 폭풍과 질서의 신 엘릴, 그리고 성과 전쟁의 여신이자 바발론의 원형과도 닮은 이난나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종교적인 의미의 신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을 조종하는 기술을 가진 초월적 존재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롤리가 자신을 동일시했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바포멧입니다. 흔히 악마로 오해받는 이 형상은 사실 남성성과 여성성, 동물과 신성, 물질과 우주의 통합을 상징하는 심오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바포멧의 상징 속에는 뱀의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아눈나키의 신엔키의 상징인 서로 꼬여있는 두 마리의 뱀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현대적 해석은 엔키가 DNA 가닥을 조작하여 인류를 유전적으로 설계했으며 바포멧은 인간의 생물학 속에 잠들어 있는 아눈나키의 유산을 깨워 다음 진화 단계로 나아가는 초인간의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크롤리는 무의식적으로 바포멧이라는 원형을 통해 인간 안에 잠재된 신성한 별의 씨앗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암시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918년 크롤리가 한 의식을 통해 람이라는 존재를 소환하고 그 초상화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린 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이 외계인의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는 람을 문지기 혹은 차원간 사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고대의 지구와 다른 항성계를 잇는 스타게이트를 건설했다면 크롤리는 그의 마법의식을 통해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그 고대의 채널 중 하나를 다시 열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잭 파슨스가 행했던 바발론 워킹은 단순한 마법의식이 아니라 이난나와 같은 아눈나키의 여성 지성체를 지구로 다시 불러오려는 시도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진보적인 오컬티스트들은 크롤리의 마법 체계를 사용하여 예계 존재와 접촉을 시도하며 그의 예언이었던 호루스의 시대가 단순한 영적 각성이 아니라 인류의 창조자들이 우주적으로 귀환하는 시대의 서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알레이스터 크롤리, 그는 과연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이단아였을까요? 그가 의식했든 아니든 그는 고대 아눈나키의 지식, 즉 그노시스가 현대로 귀환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이와스와의 접촉은 엔키 계보와의 재연결을 의미하며 그의 마법의식들은 지구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에너지 포인트를 활성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마법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신화와 상징, 성 그리고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 숨겨진 고대의 운영체제를 해독하려 했던 코드브레이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며 인류의 진정한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진실은 여전히 저 너머에 있습니다.